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그 사람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아내는 내 이름을 모른다. 내 얼굴을 봐도 스쳐가는 낯선 사람처럼 멀뚱히 쳐다본다. 그러다 가끔, 아주 가끔 눈동자 속에 익숙한 온기가 비치면 나는 오늘도 다시 희망을 품는다. 2015년 봄, 아내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일 거라 생각했다. 어디 뒀더라? 나 요즘 정신이 왜 이래? 하며 멋쩍게 웃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점점 이상했다. 밥을 2번 하거나 우리 아들의 이름을 잊거나 나와 함께 했던 지난 일들을 아무것도 기억 못했다. 병원에서는 이미 중기라고 했다. 더 이상 치료로 돌릴 수는 없고 다만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날 밤 아내는 평소처럼 내게 물었다. 우리 언제 결혼했지? 나는 웃으며 말했다. 43년 전 봄이었지. 당신 분홍 치마가 바람에 날리던 날. 아내는 한참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다. 참 이상해요. 당신 말은 다 좋은데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용히 무너졌다. 아내는 내 삶이었다. 결혼 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손을 잡고 봄을 걸었고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썼으며 아이 셋을 키워냈다. 아내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늘 부엌에서 조용히 가족을 챙기던 사람이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었다. 아내 덕에 나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었고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아내가 나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안다. 아직도 그녀가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도 기억하고 고된 날에는 찻잔을 2손으로 감싸주던 그 습관도 생생하다. 나는 아내를 매일 알아본다. 그녀가 나를 잊더라도 나는 그녀를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내 곁에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좋은 아침이야,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던 장미꽃이 활짝 폈어. 아내는 여전히 내 이름을 모른다. 하지만 가끔 꽃을 보며 환하게 웃을 때 그 미소만큼은 예전 그대로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하루 3끼를 챙기고 약을 먹이고 함께 산책을 한다. 아내는 자주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우린 처음 만난 게 언제였죠?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이 고맙다.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직은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매번 정성스럽게 답한다. 1969년 경복궁 앞 벤치에서 당신이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 아내는 고개를 갸웃한다. 그랬나? 왜 당신은 그걸 다 기억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니까. 가끔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느낄 수 있다. 아내가 나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 때면 마치 40년 전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 손을 꼭 잡으면 마음도 함께 포개어진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여전히 우리 사이를 따뜻하게 감싼다. 사람들은 말한다.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기억도 못하는데.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랑은 누가 기억하느냐보다 누가 기억해 주느냐에 있다. 이따금 아내는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당신한텐 내가 너무 큰 짐이지요. 나는 웃는다. 아니야.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이야. 잊지 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내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겠지만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녀 곁에 선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 사람만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함께 했던 사랑만이라도. 그 해의 봄, 그 남편의 사랑은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 되었고 또 누군가에겐 눈물 속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목 마지막 여행 처음 같은 사랑. 사랑은 끝을 준비하는 순간에도 시작처럼 따뜻합니다. 그날 그는 내게 말했다. 우리 바다 보러 갈까?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2015년 가을, 남편은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길어야 3개월 남짓입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누구도 단정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남편은 늘 건강했다. 주말이면 등산을 다녔고 퇴직 후에는 자전거를 타며 마을 어르신들을 도왔다. 그랬던 사람이 숨이 가쁘다며 병원에 갔고 며칠 뒤엔 암이라는 말이 돌아왔다. 모든 게 순식간이었다. 그는 침대에 누웠고 나는 그의 곁을 지켰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말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는 달랐다. 여보, 우리 여행 가자. 나는 당황했다. 여행이 무슨 여행이야? 병원도 계속 와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야.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아직 당신 손 잡을 수 있을 때. 그렇게 우리는 바다로 향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강릉 주문진 바닷가. 우리의 신혼여행지도 아이들과 첫 가족 여행을 갔던 곳도 모두 그곳이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던 날 남편은 모래 위에 누워 나지막히 말했다. 여보, 나 무서워. 나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내가 여기 있잖아.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 손 잡고 있으니 덜 무섭네. 우리는 해질 무렵까지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아주 천천히 손편지를 주고받았다. 남편이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잘 떠날게. 당신은 울지 마. 내 인생에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마웠어. 당신이 내 전부였어.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나는 한없이 울었다. 남편은 내게 마지막 사랑을 고백한 것이었다. 그 편지는 지금도 내 베개 밑에 있다. 때로는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말한다. 여보, 나 잘 지내. 당신 말대로 나 울지 않고 웃고 있어.
남편은 그 여행 후 한 달을 더 살았다. 매일매일 내가 아침마다 해주던 죽을 맛있다며 웃었고, 우리 딸이 보낸 사진을 보며 우리 애 참 많이 컸네 하며 흐뭇해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기억했고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고마웠어. 평생 함께여서. 나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다음 생에도 나랑 살아줘. 그땐 내가 먼저 손 내밀게. 그의 장례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사랑이 더 컸어요. 죽음 앞에서도 사랑은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더 절실해졌으며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다. 사랑의 끝은 아픔이 아니라 고마움이라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제목, 당신의 손끝에서 들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보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는 세상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서로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자랐다. 나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자라났고 그는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세상을 느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2015년 봄, 나는 수화 통역 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를 처음 만났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육에 통역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자원했을 때 나는 그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내 앞에 앉았을 때 나는 그의 눈을 봤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마주한 눈동자는 유난히 맑았다. 그리고 그 눈으로 그는 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말을 했고 그는 손끝으로 나를 보았다.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시작했지만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처음엔 불편했다. 나는 그의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웠고 그는 내 입술 움직임을 읽는 법을 익혔다. 나는 소리 없는 웃음을 지었고 그는 눈이 아닌 마음으로 웃어주었다. 어느 날 그가 내 손을 조심스레 잡으며 말했다.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천천히 써 내려간 말. 사랑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덧붙였다. 당신이 들을 수 없는 이 말, 내가 매일 손으로 써드릴게요. 당신 손에. 그 순간 나도 그의 손바닥에 글자를 새겼다. 나도요.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은 있었다. 장애인인 우리가,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둘 다 불편한데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해? 그냥 친구로 남는 게 좋지 않겠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우리는 말 대신 손으로, 눈 대신 감정으로 대화했다. 소리 없는 언어와 빛 없는 감각 속에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깊게 사랑했다. 결혼을 결심한 날,
나는 부모님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를 했다. 엄마, 아빠, 저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그의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다. 하지만 우리 둘이 함께 점자를 익히고 수화를 배우는 모습을 보며 결국 허락해 주셨다. 결혼식 날 우리는 마주서서 서로의 손바닥에 편지를 써주었다. 하객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신랑은 눈을 감고 손끝으로 신부의 고백을 읽었고, 신부는 그 조용한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꼈다. 누구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은 조금 느리고 조금 다를 뿐이다. 그는 매일 아침 내 손을 잡고 말한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미소 짓는다.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시각장애인 김영호 씨와 청각장애인 이수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완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제목, 나의 기억이 당신의 기억이 될 수 있다면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나를 잊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나를 잊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72년 봄이었다. 작은 도서관 앞 책을 들고 서성이던 그녀는 내게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책 읽어보셨어요? 나는 그때부터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결혼 후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왔다.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김장을 하고 일요일마다 함께 시장에 갔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로 나를 반겼고 나는 늘 그녀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런 삶이 계속될 줄 알았다. 2015년 그녀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 맞아? 당신 누구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가 밥을 지으려다 냄비에 수건을 넣고 불을 켰을 때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해주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진행은 개인차가 있지만 대비하셔야 해요. 나는 그날 그녀가 좋아하던 진달래를 사서 돌아왔다. 아직 그녀가 진달래를 기억할 수 있을 때 다시 고백하고 싶었다. 여보, 나 당신 지금도 참 사랑해요. 그녀는 내 고백에 수줍게 웃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시간은 잔인했다. 그녀는 내 이름을 잊고 내 얼굴을 잊고 결국 우리 딸의 얼굴도 몰라봤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먹여주며 하루에 몇 번씩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우리가 함께 산 지 43년이에요.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쪽은 참 친절하네요. 나 이런 사람 처음 봐요.
나는 웃었다. 나도 당신 처음 본 날 참 좋았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그분이 당신을 기억 못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나는 대답한다. 그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내가 그녀를 기억하니까요. 우리의 추억은 내가 대신 간직할 수 있으니까요.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한다. 당신, 눈이 참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면 나는 또 하루를 버틸 수 있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배웠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 그녀가 나를 잊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녀를 더 깊이 사랑했다. 기억이 사라진 자리에도 사랑을 지켜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란 존재 자체가 기억의 증명일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